망한 거죠 그냥.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는. 이거 취미생활 아니에요. 오토 운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죠. 제가 나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비로소 매장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사의 오토 운영이란 안녕하세요. 창도의 창업 상담소입니다. 오늘 사연은 가게 2억 원을 들였지만 매출은 고작 30만 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겪고 계신 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다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장마차 형태의 술집으로 업종을 전환하셨는데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는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문제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들어와서 뭐 이제 수리 좀 하셨나요? 네, 인테리어 다 하고. 얼마 정도 투자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식기랑 이런 거 다 해서요. 네. 그 횟집 했을 때 뭐 수족관 사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다 해서 한 2억 2천 정도 들었어요. 집 앞이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자리가 좋아서 오토로 그냥 사놓고 해본 거예요 그거를 한번. 저는 아예 여기 한 2달 만에 나오거든요. 사모님도 아예 안 나오시고요? 네네네. 여기 새벽 3시까지 하는데 한 몇 팀 안 들어와요. 어제 30만 원 팔았던데. 이건 망한 거죠 그냥 아예. 저도 여기 안 와요 술 마시러.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저는 얘기 딱 처음에 들으면서 그냥 이거 취미생활 아니에요. 그죠. 취미로 만든 거죠 사실 맨 처음에는. 근데 진짜 처음에는 그 횟집 했을 땐 진짜 잘 됐어요. 거의 한 3개월 4개월은 하루에 500만 원씩 팔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관리가 안 됐을 텐데. 그죠. 거의 막 진짜 회 써는 사람을 3명을 써달라는 거예요 일당을. 그럼 아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500을 팔아도.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왜 자기 없으면. 이런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게를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 치부하고 운영은 아예 신경을 놔버리는 것이죠. 외직업이요 그렇게 쉽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고 관리가 되어져야 바로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현장에 없고 즉시 보고 체제라든지 그 현장의 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보고 체제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대응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손님들은 한 명 한 명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외식업은 맛의 경쟁이 아닙니다. 운영, 전략의 경쟁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사장의 현장 참여와 능동적 개입률이 높을수록 매장의 수익성과 생존율이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개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내가 가게에 매일 출근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중요 시간대에 매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현장감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회전율 아니면 메뉴의 판매 비율이라든지 이런 핵심 지표를 사장님이 직접 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고객의 피드백은 반드시 사장님이 직접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에게만 맡기면 해석이 왜곡되고 현장감이 많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장님의 캐치 능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매장을 넘어 시장에 변화하는 트렌드도 읽어야 합니다. 상권의 흐름, 소비 트렌드, 경쟁 매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함으로 인해서 매장의 방향성과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오토 운영으로 하는데 그거를 잘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창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사장님의 이런 직관적적인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사를 해도 오토 운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죠. 제가 나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저희 직원 중에 술집을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매니저로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제가 보증금은 그냥 묶어줄 테니까. 묶어줄 테니까 이제 해봐라. 왜냐면 저 어차피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니까 뭐라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고 이러느니 네가 이거 다 맡아서 해. 근데 내가 시설 투자 지금 하는 거 1억 들어갔어. 5년 동안 해서 이게 1억이면 한 달에 1년에 2,500, 2,000씩. 2,000이면 한 달에 180이잖아. 그럼 20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고,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700도 벌 수가 있고 1,000만 원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사의 오토 운영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토 운영이란 사장이 없어도 움직이는 구조를,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장님의 개입을 줄이려면 당연히 운영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형태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 프랜차이즈라는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러 가지의 메뉴의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매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내가 매장에 24시간 다 상주를 못 합니다. 그리고 매장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장을 5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각 점포마다 점주 아니면 뭐 매니저 아니면 점장을 포지션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점장들, 이 점주들 한데 어떠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도 쉐어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잘 만들면 운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한과 자율성의 균형입니다. 이제 사장님이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점장의 권한이 없다. 이러면 과연 현장은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컨트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자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뉴얼 시스템 안의 자유예요. 기본 원칙은 지키되 책임자에게 현장에서 판단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고는 쳤는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가 지금 딱 항아리 상권이잖아요. 네네. 이 큰 항아리 상권도 아니고 여기가 딱 요 항아리 상권이에요. 네네. 그리고 좀만 신경 쓰면 여기가 다 배우 세대잖아요. 네네. 이런 데들은 밥집 같은 경우는 주말에 손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하기 싫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그냥 쌀밥 찍찍 끄시고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고기 거창하게 뭐 그렇게 먹자. 이러고 나와서 아점식으로 막 여기 앞에 나가서 뭐 밥 먹지. 네네. 그래갖고 주말 매출은 높습니다. 이런 배우 세대가 많은 데들은.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내 가게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상주 인구들입니다. 배우 세대 중심의 생활형 상권은 반복 소비가 핵심입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먹는 식사는 결국 생활의 루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유행을 타는 아이템보다 밥집 같은 생활식 브랜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주말에 밥하기 귀찮은 가족 수요, 평일엔 퇴근 후 간단한 한 끼를 찾는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밥집의 성공은 맛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생활형 상권일수록 운영의 디테일이 매출을 좌우하는데요. 첫째, 회전율과 체류 시간의 균형입니다. 평일 점심과 저녁 같은 피크 타임에는 빠른 회전율이 필요하겠죠. 주말엔 가족 단위 손님을 고려한 또 세팅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편한 좌석 구성이나 테이블 간 여유 있는 간격, 아동용 의자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둘째, 동네 단골 관리입니다. 배우 상권은 화려한 광고보다 관계가 매출을 만듭니다. 이때 단골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손님의 습관을 기억해서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이 재방문율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홀과 배달, 매출의 병행 구조입니다. 홀 매출로 고정비와 일정 수익률을 확보한 뒤에 배달 매출로 이익을 더하는 추가 수입원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즉 나의 수입은 훨씬 더 커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장님이 현장을 알고 내 가게만의 시스템이 단단히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매장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창도의 창업상담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